이 나이에 무슨 일하며 포기하려던 찰나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북 고령에서 평생 고추만 따던 65세 농부 굽은 허리와 굳어버린 손가락으로 매일 밤 아내 몰래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건 연습에 피땀을 쏟았습니다. 다 늙어서 노망났냐며 타박하던 아내가 결국 눈물을 흘리며 기립박수를 치게 만든 충격적인 반전이 시작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 가슴속에 식어버린 열정에 작은 불씨를 지폈다면 주저 말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가장 빠른 이륙 타이밍입니다. 저와 함께 멋진 인생 이막을 날아보시죠. 사람들은 흔히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진다고들 하지요. 하지만 그건 잠이 줄어든 게 아니라 몸이 기억하는 책임감이 잠을 깨우는 겁니다. 새벽 5시 창밖은 아직 짙은 안개로 가득한 경북 고령이 들녘입니다. 이맘때 고령은 안개가 참 많아요. 앞마당 대추나무도 평생을 갈아엎은 밭도 안개 속에 숨어버리는 시간. 저는 그 적막 속에서 가장 먼저 제 무릎과 인사를 나눕니다. 아이고, 오늘도 고생 좀 하겠구나. 삐걱거리는 무릎을 달래며 자리에서 일어나면 방 안의 정적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아내는 벌써 주방에서 물 끓이는 소리를 내고 저는 습관적으로 머리맡에 스마트폰을 확인하죠. 어제 저녁에 아들이 보내준 3살배기 손주 녀석의 영상이 와 있습니다. 30초도 안 되는 그 짧은 영상을 대여섯 번은 돌려봅니다. 화면 속 아이는 할아버지하고 부르며 웃는데 저는 그 화면 너머의 아이를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저 거친 손가락으로 매끄러운 화면만 쓰다듬을 뿐이죠. 이것이 제가 맞이하는 60대 농부의 첫 번째 일상입니다. 장화를 신고 대문을 나서면 찬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비닐하우스 문을 여는 순간 세상의 계절은 바뀌어 버립니다. 바깥은 서늘한 가을인데 하우스 안은 한여름에 뙤약볕처럼 뜨겁고 습합니다. 안경에 순식간에 김이 서려 앞이 보이지 않네요. 안경을 벗어 옷소매로 닦아내면 제 눈앞에는 끝도 없이 늘어선 초록색 고추줄기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지난 40년은 이 하우스 안에서 다 흘러갔습니다. 고령의 흙은 정직합니다. 제가 땀 한 방울 흘리면 고추는 그만큼 빨갛게 익어주고 제가 하루 게으름을 피우면 여지없이 시들어버리죠. 어쩌면 이 비닐하우스는 저에게 가장 안전한 요람이기도 했고 동시에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 없는 감옥이기도 했습니다. 허리를 숙이고 고추를 따기 시작합니다. 한 바구니, 두 바구니 시간이 지날수록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파오고 땀방울은 눈썹을 타고 흘러 눈을 찌릅니다. 목에 걸린 수건은 이미 축축하게 젖어 제 기능을 잃은 지 오래죠. 가끔 허리를 펴고 천장을 올려다봅니다. 얇은 비닐 한 장 너머로 파란 하늘이 보입니다. 저 하늘은 저렇게 넓은데 왜 제 발바닥은 항상 이 좁은 고추이랑 사이에만 머물러야 하는 걸까요? 잠시 평상에 앉아 믹스커피 한 잔을 마시는 점심시간. 유일한 친구는 손때 묻은 스마트폰입니다. 유튜브를 켜면 세상은 참 요란법석하게도 변해 있더군요. 인공지능이 대화를 하고 로봇이 서빙을 하고 심지어는 농사도 기계가 알아서 다 해준다는 이야기들. 그런 뉴스들을 보고 있으면
묘한 소외감이 찾아옵니다. 제가 평생 배운 기술은 고추의 빛깔을 보고 수확 시기를 맞추는 것, 비료를 적재적소해주는 법, 그리고 가뭄을 견디는 법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은 그런 저의 노하우를 구식이라고 부르는 것만 같습니다.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나. 거울을 보지 않아도 압니다. 제 손등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하게 굳어있고 손톱 밑에는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흙대가 박혀 있습니다. 젊었을 땐 이 훈장이 자랑스러웠는데 요즘은 왜 자꾸만 작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에서 번듯하게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 골프 치러 다닌다는 지인들의 소식을 들으면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해집니다. 나는 여전히 호미를 쥐고 흙바닥을 기어다니는데 세상은 조종기를 쥐고 저 높은 곳을 날아다니고 있네요. 가장 견디기 힘든 건 무능력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명절에 손주 녀석이 내려오면 할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흙 묻은 옷을 입고 다가가면 아이는 낯설어하며 뒷걸음질을 치기도 하죠. 장난감이라도 하나 사주려 해도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이 기계는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옛날 사람이라 잘 몰라. 그 말이 입버릇처럼 되어버린 제 모습이 싫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일꾼이었고 새로운 농기계가 들어오면 누구보다 먼저 사용법을 익히던 청년이었는데 말이죠, 세월이라는 안개 속에 갇혀버린 기분입니다. 고령의 안개가 걷히고 나면 세상은 저만 남겨두고 멀리 떠나버릴 것만 같은 공포. 오늘도 고추 포대를 짊어지고 경운기에 오릅니다. 탈탈거리는 엔진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고독하게 들립니다. 동네 어귀에는 드론으로 방제를 했다는 젊은 귀농인의 자랑 섞인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천평방제를 10분 만에 끝냈다나요? 저는 꼬박 사흘을 알아누워야 할 일인데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흙을 털어내고 씻고 나오니 달빛이 고요합니다. 아내는 벌써 잠이 들었는지 숨소리만 들려오네요. 저는 다시 스마트폰을 켭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머뭇거리며 글자를 입력해 봅니다. 시니어 도전 드론. 누가 보면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그 나이에 무슨 드론이냐 하던 농사나 잘 지어라 하겠죠.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건 단순히 편하게 농사짓고 싶다는 욕심이 아닙니다. 나도 여전히 세상과 연결되고 싶다는, 내 손주에게 할아버지도 이런 거 할 줄 안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싶다는 한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 같은 것이었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저는 여지없이 무릎을 비비며 일어날 것이고 다시 비닐하우스의 뜨거운 숨결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조금 다릅니다. 제 머리맡에는 고추 농사일지 대신 드론 자격증에 대한 팸플릿 한 장이 놓여 있으니까요. 익숙한 이 세상의 문을 열고 저 높은 하늘로 날아오를 준비를 해도 되는 걸까요? 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어제 다짐했던 드론이라는 두 글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현실은 다시 제 어깨를 짓누르죠. 오늘은 고추밭 방제를 하는 날입니다. 60 넘은 농부에게 방제 작업은 전쟁이나 다름없습니다. 20kg 넘는 약통을 등에 지고 그 무거운 호스를 끌며 하우스 안을 수백 번 왕복해야 하니까요.
공기는 습하고 방독면. 안에는 땀이 차오릅니다. 숨은 턱끝까지 차오르는데 방제복 속은 이미 물에 빠진 것처럼 축축합니다. 한 줄, 두 줄 겨우 반을 끝냈을까요?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며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약통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흙바닥에 나뒹구는데 고추 이파리들이 저를 비웃는 것만 같더군요. 애구구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고생인가 그때였습니다. 하우스 넘어져 멀리서 윙마이너스 하는 경쾌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 듣던 예초기 소리도 경운기 엔진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벌떼가 지나가는 듯한 아주 깨끗하고 날카로운 소리였죠. 궁금한 마음에 방제복을 대충 벗어던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옆 동네 김씨네 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엔 사람이 논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논두렁에 서서 작은 조종기 하나를 들고 있더군요. 그 사람 머리 위로 커다란 기계가 그래요. 그게 바로 드론이었습니다. 드론은 마치 자로 잰 듯 정확하게 논 위를 오가며 안개 같은 약을 뿌려댔습니다. 제가 사흘 밤낮을 알아누워야 끝낼 면적을 그 기계는 단 10분 만에 끝내고 유유히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조종기를 든 사람은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더군요. 깨끗한 셔츠를 입고 웃으며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인사를 나누는 그 모습이 제 눈에는 마치 다른 세상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진흙범벅이 된 방제복을 입고 등에는 여전히 무거운 약통의 흔적이 남아있는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건 단순한 부러움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40년 노력이 저 기계 하나만도 못한 것인가 하는 깊은 허탈함과 나도 저렇게 살 수는 없는 걸까 하는 간절한 갈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영상 통화가 왔습니다. 3살 된 손주. 녀석이 화면 속에서 신이 나서 자랑을 합니다. 할아버지, 나 오늘 아빠랑 공원에서 헬리콥터 날렸어. 윙하고 하늘 높이 올라갔어. 아이가 들고 있는 건 아주 작은 장난감 드론이었습니다.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묻더군요. 할아버지네 집에도 헬리콥터 있어? 할아버지도 하늘 날 줄 알아? 그 질문에 목이 메어 대답을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땅만 보고 살아서 하늘 나는 건 모른단다라고 말하기가 싫었습니다. 아이의 눈에 비친 할아버지는 그저 땀냄새 나고 늘 허리가 굽어 있는 불쌍한 노인이 아니라 무엇이든 척척 해내는 영웅이길 바랐습니다. 전화를 끊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눈가에는 주름이 깊고 머리칼은 희끗희끗합니다. 하지만 눈동자만큼은 이상하게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고추 농사만 짓다 끝내기엔 내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은가. 손주 녀석한테 드론 조종하는 멋진 할아버지 소리 한 번은 들어봐야 하지 않겠나. 그건 제 생애 가장 강력한 필요였습니다. 단순히 몸이 편해지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제 남은 인생에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티켓 같은 것이었죠. 다음 날 저는 다산에 있는 드론 교육원을 찾아갔습니다. 문 앞에 서니 심장이 터질 듯 뛰더군요. 50살 먹은 사람도 늦었다고 하는 세상인데 환갑 넘은 내가 여기 들어가는 게 맞나 싶어 몇 번을 망설였습니다. 상담실에 앉아 내민 팸플릿에는 알 수 없는 용어들이 가득했습니다. 비행 승인, 관제권, 로그북, 배터리 관리. 영어로 된 용어들을 보니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상담해 주시는 분은 제 거친 손과 검게 탄 얼굴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어르신, 드론 자격증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필기 시험도 봐야 하고 실무 비행도 아주 정밀해야 하거든요. 정말 하시겠어요? 그 정말 하시겠어요? 라는 질문이 마치 저에게 당신은 안 될 것 같은데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컴맹에 가깝고 영어도 잘 모릅니다. 조종기의 미세한 레버를 조작하기엔 제 손가락은 너무 굵고 투박하죠. 한번 교육받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고추 몇백 근을 팔아야 마련할 수 있는 큰돈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고령의 노을이 유난히 붉었습니다. 비닐하우스들이 바다처럼 펼쳐져 있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다시죠. 안으로 들어가면 나는 예전처럼 행복하게 고추를 딸 수 있을까? 대답은 아니오였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저 하늘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비록 몸은 땅에 있지만 제 영혼은 이미 그 드론이 프로펠러 소리를 쫓고 있었던 거죠.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안에 몰래 감춰두었던 비상금까지 영혼까지 끌어모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생존의 문제였고 나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가족들의 만류도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이제는 상관없습니다.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도 좋습니다. 저는 이제껏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나만의 욕망을 위해 처음으로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 고추 농사 40년도 했는데 드론 하나 못 날리겠어? 저는 다시 교육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예, 저 정말 할 겁니다. 등록해주세요.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익숙하고 안전했던 제 비닐하우스를 벗어나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거친 하늘로의 여행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고령 대가야읍에서 대구 근교인 다산면에 있는 드론 교육원까지 가는 길 평소라면 30분이면 갈 길을 한 시간이나 걸려갔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왜 그렇게 떨리던지 비닐하우스 문 여는 건 눈 감고도 하는 일인데 아담하게 조성된 교육원 문 앞에서는 발길이 떨어지질 않더군요. 드디어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코끝을 찌르는 건 익숙한 흙냄새나 비료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향긋한 시골의 냄새, 그리고 차가운 기계 냄새였죠. 안에는 새파랗게 젊은 친구들이 태블릿 PC를 하나씩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낀 제 모습은 마치 세탁기 속에 들어간 돌멩이 하나처럼 이질적이었습니다. 검게 탄 얼굴에 흙대가 낀 손톱, 그리고 낡은 등산복. 바지 어르신, 이쪽으로 오세요. 젊은 강사의 안내를 받아 자리에 앉으니 제 앞에는 생전 처음 보는 거대한 드론과 조종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녀석 참 묘하게 생겼더군요. 매끈한 다리에 4개의 프로펠러, 마치 외계에서 온 거대한 잠자리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참 잘 빠진 여자 다리처럼 매끄럽기도 했습니다. 본격적인 실기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사가 제 손에 조종기를 쥐어주며 말하더군요. 어르신, 드론 조종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섬세해야 해요. 이 스틱을 조작할 때는 마치 첫날 밤 신부 피부를 만지듯이 아주 살며시 하지만 확실하게 밀어줘야 합니다.
그 말에 옆에 앉아 있던 저와 비슷한 또래의 퇴직 공무원 출신 교육생이 낄낄거리며 한마디 거들더군요. 강사님, 우리 나이엔 첫날 밤. 기억도 안 나요. 신부 피부가 아니라 마른 논바닥 만지는 기분인데 이거 너무 예민한 거 아니요? 강의실에 한바탕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툭 내뱉었죠. 허허, 이거 참 내 손가락은 평생 삽자루랑 호미만 쥐어서 굵어질 대로 굵어졌는데 이 가느다란 스틱을 어떻게 신부 만지듯 한단 말이오? 내 마누라도 요즘은 내가 손만 대면 저리 가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이 기계 녀석이 내 손길을 받아줄지 모르겠네. 웃음 섞인 농담이었지만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실제로 제 손가락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스틱을 살짝만 밀어도 드론이 윙 마이너스 하고 요동을 치는데 그게 마치 성질 머리 고약한 마누라가 바가지를 긁는 것보다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이론 수업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자이로 센서, GPS 수신, 피치, 롤력. 강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분명 한국말인데 제 귀에는 외계어처럼 들렸습니다. 옆에 젊은 친구들은 아, 그거요? 하며 고개를 끄덕이는데 저는 하며 눈만 깜빡였죠. 어르신 드론도 사람처럼 심장이 있고 뇌가 있어요. 이 배터리가 심장이고 메인보드가 뇌입니다. 둘의 궁합이 잘 맞아야 하늘을 잘 날죠. 강사의 설명에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심장이랑 뇌라. 나는 심장이 벌렁거려서 못 살겠는데 이 녀석은 참 차분하기도 하네. 내 심장은 벌써 저 높은 하늘에 가 있는데 손가락은 아직 땅바닥에서 헤매고 있으니 이거 궁합이 안 맞아도 한참 안 맞는구먼. 공부하다 보니 드론이라는 게 참 정교한 물건이더군요. 바람의 방향을 읽어야 하고 보이지 않는 전파를 잡아야 합니다. 흙은 던지면 땅으로 떨어지는 게 당연한 진리인데 이 녀석은 땅이 중력을 거스르겠다고 버티는 꼴이 참 가상하기도 하고 얄밉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야외 실습장으로 나갔습니다. 커다란 드론을 비행장에 내려놓고 조종기를 잡았습니다. 시동 거세요. 강사의 구령에 스틱을 안쪽으로 모으자 윙 하는 굉음과 함께 프로펠러 4개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이 제 바짓단을 때리는데 묘한 전율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올라오더군요. 이륙. 스틱을 서서히 밀어 올렸습니다. 아, 그 순간의 기분이란 평생 땅만 파먹고 살던 늙은 농부의 시야가 땅에서 1m, 2m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내 손끝 하나에 그 거대한 기계가 공중에 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거인이 되어 세상을 내려다보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드론이 제 마음과 달리 왼쪽으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저는 스틱을 반대편으로 확 꺾어버렸고 드론은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어르신, 부드럽게 힘 빼세요. 그거 여자 허리 감싸듯이 살살 다루라니까요. 강사의 외침에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결국 드론은 중심을 잃고 비행장 구석의 안전망에 퍽 하고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뒤에서 지켜보던 젊은 친구들의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환갑 넘은 나이에
동네 창피한 줄 모르고 나와서 이게 무슨 꼴인가 싶더군요. 수업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조종기를 쥐었던 손가락 끝은 아직도 가르르 떨리고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고령의 들녘은 여전히 평화롭기만 한데 제 마음은 이미 폭풍이 휩쓸고 간 뒤였습니다. 포기할까? 돈만 날리는 거 아닌가? 그냥 하던 대로 고추나 따는 게 속 편하지 않겠어?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해 마당에 차를 세우고 내리는 순간 밤하늘에 뜬 밝은 달을 보았습니다. 그 달이 마치 아까 날렸던 드론처럼 보이더군요. 허허, 참 그 녀석 손맛. 한번 지독하네. 무섭고 창피하고 힘들었는데 이상하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40년 전 처음 경운기 운전을 배웠을 때의 그 설렘 장가가서 첫날 밤을 치를 때의 그 두근거림 잊고 살았던 남자의 심장이 다시 뛰고 있었던 겁니다. 이 손맛은 한번 보면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중독 같은 것이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스틱을 밀어보리라 다짐합니다. 신부 피부를 만지듯 아주 정성스럽게 말이죠. 이제 고추 농사꾼이 일상은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하늘을 정복하러 나가는 초보 파일럿이니까요. 비행장 안전망에 처박힌 게 드론뿐이겠습니까? 제 낡은 고정관념도 같이 처박혔으니 이제 다시 시작할 일만 남은 거죠. 안 그렇습니까? 세상만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건 60 넘으며 뼈저리게 배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뭄이 들면 기우제를 지내고 장마가 오면 물길을 트며 하늘 뜻에 순응하며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이 드론이라는 녀석은 하늘 뜻보다 제 손가락 뜻을 더 안 따르더군요. 교육원 등록하고 일주일 처음에 그 설렘은 어디 가고 제 앞에는 불합격이라는 무거운 그림자만 드리워졌습니다. 비행장에만 서면 오줌 소태라도 걸린 것처럼 아랫도리가 묵직해지고 손끝은 경운기 핸들 잡은 것보다 더 덜덜 떨립니다. 어르신, 어깨에 힘 좀 빼시라니까요. 조종기를 잡아먹을 듯이 쥐시면 드론이 숨막혀서 못 날아요. 강사의 외침이 등 뒤에서 꽂힐 때마다 제 자존심은 고추밭 진딧물보다 더 작게 쪼그라듭니다. 집에 돌아오면 상황은 더 가관입니다. 필기시험 공부랍시고 두꺼운 책을 펼치면 글자들은 까만 건 깨요. 하얀 건 종이라 눈앞에서 춤을 춥니다. 항공역학, 기상학아니 평생 바람 부는 대로 농사지은 사람한테 저기압이 어떻고 고기압이 어떻고를 가르치니 머릿속은 이미 과부하가 걸려 연기가 날 지경입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눈을 감으면 드론 프로펠러 소리가 환청처럼 들립니다. 이불 속에서 몰래 조종기 스틱을 만지는 신용을 해봅니다. 왼쪽으로 살짝 위로 지그시 옆에서 자던 아내가 부스럭거리더니 한마디 던집니다. 아이고 영감님 나이 먹고 밤중에 뭔 짓이오? 안 하던 짓 하니까 무섭네 그 손가락. 장난 좀 멈추고 잠이나 자요. 제가 억울해서 대답했죠. 이 할망구가 뭘 안다고 그래. 나 지금 비행 연습 중이야. 이게 말이야 첫날 밤 신부 다루는 것보다 더 예민해서 잠시라도 손을 떼면 안 된단 말이지. 아내가 콧방귀를 낍니다. 신부 다루는 법은 다 까먹은 양반이 기계 다루는 법은 알아서 뭐하게. 그 열정으로 나한테나 좀 잘해봐요. 기계는 고장나면
고치기라도 하지. 나는 고장나면 국물도 없소. 아내의 타박에 쓴웃음이 나더군요. 맞습니다. 기계는 정직한데 제 몸이 고장난 게 문제였죠. 젊었을 땐 밤의 황제. 소리까진 아니어도 어디 가서 기죽진 않았는데 이제는 드론 배터리 방전되듯 기운이 쏙 빠진 제 모습이 참 처량했습니다. 드론 세워두는 건 고사하고 제 몸 하나 똑바로 세우기도 힘든 나이가 된 게 실감이 나더군요. 드디어 첫 필기 시험 날 고령 대가야 읍내에서 정장까지 차려입고 나갔습니다. 결과는 뻔했죠. 60점 이하면 탈락이었습니다. 교실을 나오는데 뒤에서 젊은 애들이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야, 저 할아버지는 왜 고생을 사서 하신대? 저 나이에 자격증 따서 어디다 쓰시려고.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래, 내 주제에 무슨 흙이나 파먹고 살지 돌아오는 경운기 위에서 보는 고추밭이 오늘따라 유난히 빨갛게 보입니다. 마치 제 부끄러운 얼굴색 같더군요. 자식들한테는 할아버지가 멋진 거 보여주마. 큰 소리 뻥뻥 쳤는데 손주 녀석이 할아버지 헬리콥터 땄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앞이 캄캄했습니다. 공부라는 게 그렇더군요. 머리가 굳으니 어제 외운 게 오늘이면 사라집니다. 배터리 용량은 작은데 충전 속도는 느려 터진 구식 모델이 된 기분 남들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멋진 말들을 하지만 제 몸이 느끼는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 벽이었습니다.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하고 단단한 벽. 하지만 이대로 포기하면 정말 뒷방 늙은이로 남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비닐하우스 한 구석에 조종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깔아놓은 낡은 노트북 하나를 갖다 놨습니다. 고추 따다가 힘들면 땀 닦으며 스틱을 잡았고 점심 먹고 나면 소화도 시키기 전에 화면 속 드론을 날렸습니다. 손가락 끝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스틱을 돌렸습니다. 얼마나 집중했는지 눈이 침침해서 인공 눈물을 하루에 한 통씩 다 썼죠. 어깨는 결리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영감, 드론이랑 연애하오. 밥도 안 먹고 뭐 하는 거야? 아내의 잔소리도 이제는 응원가처럼 들립니다. 가끔은 아내가 제 어깨를 주물러주며 슬쩍 물어봅니다. 그게 그렇게 재밌어? 하늘 날면 기분이 어때? 그 말에 힘이 났습니다. 응, 하늘에서 보면 우리 고추밭이 꼭 초록색 바다 같아. 당신도 나중에 내가 드론 카메라로 보여줄게. 비록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었지만 제 영혼은 조금씩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20kg 약통을 지고 비틀거릴 때보다 조종기를 잡고 땀을 흘리는 지금이 더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교육원에서 다시 실기 연습을 하는데 강사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어르신, 지금 보셨어요? 기체가 하나도 안 흔들리고 제자리에 딱 서 있어요. 호버링 제자리. 비행 완벽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손가락이 드디어 기계와 한 몸이 된 것 같았습니다. 신부 피부를 만지듯 조심스럽게 하지만 남자의 뚝심으로 묵직하게 스틱을 잡고 있는 제 손을 보았습니다. 비록 거칠고 투박한 손이지만 그 손끝에서 드론이 춤을 추고 있더군요. 아직 갈 길은 멉니다. 필기 시험도 다시 봐야 하고 실기 시험의 압박도 남아있죠.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제가 넘으려 했던 건
드론이라는 기계가 아니라 나는 늙어서 안 된다는 제 안의 비겁한 마음이었다는 거려. 그래. 아직 배터리 한 칸 남았다. 이 마지막 한 칸으로 끝까지 가보는 거야. 고령의 들녘 위로 해가 저뭅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새로운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실패와 좌절 속에서 제가 찾아낸 건 단순히 드론 조종법이 아니라 나 자신을 다시 사랑하는 법이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실기 시험장, 그 떨리는 결전의 날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경북 고령에서 시험장이 있는 곳까지 가는 길, 평소엔 잘만 보이던 이정표가 오늘따라 왜 그리 흐릿한지 모르겠습니다. 차 안에는 아내가 싸준 따뜻한 대추차 향기가 가득했지만 제 입안은 바짝바짝 타들어가 모래를 씹는 기분이었죠. 시험장에 도착하니 이미 수십 명이 응시생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기실의 공기는 팽팽하게 부풀어 오른 풍선 같았습니다. 누구 하나 입을 때는 이 없고 그저 허공에 대고 손가락으로 가상의 조종기, 스틱을 돌리는 사람들뿐. 그들 사이에서 저는 조용히 제 거친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고추 모종을 심고 비닐을 씌우고 40년 넘게 흙만 파던 이 무뚝뚝한 손이 오늘 제 인생의 새로운 문을 열어줄 열쇠가 될 겁니다. 수험번호 27번 입장하세요. 그 목소리가 마치 저승사자의 호출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비행장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시험장 바닥에 놓인 드론은 오늘따라 유난히 더 도도해 보였습니다. 마치 당신 같은 늙은이가 날 감당할 수 있겠어? 라고 묻는 것 같더군요. 조종기를 손에 쥐는데 며칠 전 연습할 때 강사가 했던 말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르신, 드론 조종은 밀고 당기는 타이밍입니다. 너무 급하면 사고 나고 너무 늦으면 기회를 놓치죠. 마치 젊었을 때, 연애할 때처럼 그 팽팽한 긴장감을 즐기셔야 합니다. 허허, 연애라니요. 저는 조종기, 스틱을 살며시 쥐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녀석아, 내가 비록 머리는 희끗해도 손맛은 아직 살아있다. 기계나 사람이나 적당히 달래고 적당히 조여야 말을 듣는 법이지. 오늘 내가 너를 아주 제대로 한번 모셔보마. 시동을 걸자 위잉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네 개의 날개가 힘차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잠자고 있던 제 심장 박동 소리 같았습니다. 이륙. 스틱을 지그시 밀어 올렸습니다. 드론이 지면을 박차고 솟구치는 순간 제 아랫도리부터 정수리까지 짜릿한 전율이 타고 올라왔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계가 뜨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60평생 억눌려 있던 꿈이 비닐하우스 속에 갇혀 있던 제 청춘이 함께 날아오르는 것이었죠. 옆에 서 있던 감독관이 예리한 눈빛으로 체크리스트를 적어 내려가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하나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분이 묘하게 좋아지더군요. 마치 30년 전 아내와 첫날 밤을 치를 때처럼, 아니, 그때보다 더 강렬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거짓이 아님을 제 손끝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시험 코스는 가혹했습니다. 정해진 구역을 원을 그리며 돌아야 하고 바람의 저항을 이겨내며 제자리에 멈춰 서야 했습니다. 삼각 비행 시작. 감독관의 명령에 저는 스틱을 아주 섬세하게 조작했습니다. 강사가 입버릇처럼 말하던 신부 피부 만지듯이라는 비유가
비로소 이해가 가더군요. 너무 세게 누르면, 기체가 요동치고 너무 살살하면 바람에 밀려나갑니다. 지그시. 하지만 단호하게. 저는 조종기와 한몸이 되어 하늘을 유영했습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다본 세상은 제가 60년 동안 보아온 세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굽이굽이 흐르는 낙동강 줄기, 바둑판처럼 잘 정돈된 고령에 들녘 땅바닥에서 기어다닐 때는 절대 볼 수 없었던 풍경들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 쾌감은 마치 꽉 막혔던 혈관이 한순간에 뚫리는 듯한, 아니 10년 묵은 변비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시원한 카타르시스였습니다. 마지막 착륙 지점. 드론을 원형 마크 정중앙에 부드럽게 내려놓았습니다. 툭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프로펠러가 멈추고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제 이마엔 땀방울이 맺혔지만 입가엔 감출 수 없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감독관이 무심한 듯 한마디 툭 던지더군요. 어르신 조종. 참 부드럽게. 잘하시네요. 합격입니다. 합격이라는 두 글자를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드론, 국가 자격증이라는 종이 한 장을 얻은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잃어버렸던 제 자신을 다시 찾은 겁니다. 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믿었던 그 마음, 남들이 늙었다고 비웃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 고집, 그리고 새로운 세상에 문턱을 넘어서는 용기. 그게 바로 제가 찾은 진짜 보물이었습니다. 시험장을 나오는데 햇살이 왜 그렇게 눈부신지 길가의 핀이름, 모를 잡초들까지 저를 향해 박수를 쳐주는 것 같더군요. 저는 곧장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합격했어. 이제 나 파일럿이야. 수화기 너머로 아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영감님 대단하네. 오늘 저녁엔 내가 당신 좋아하는 민물 매운탕 끓여놓을게. 근데 영감 자격증 땄다고 너무 어깨에 힘주지 마요. 밤에 나한테도 그 드론 조종 실력 좀 보여줄 거야? 아내의 짓궂은 농담에 너털 웃음이 터졌습니다. 허허, 걱정 마. 내가 오늘 배터리 완충해서 갈 테니까. 당신 각오해야 할걸?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고령의 비닐하우스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엔 저곳이 제 인생의 전부이자 한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저 하우스들은 이제 제 드론이 지켜줄 소중한 일터이자 제가 하늘로 날아오르기 위한 활주로가 될 겁니다. 손주 녀석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이제 당당하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하늘 나는 거 보여줄게. 할아버지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슈퍼맨이야. 저는 이제 60살이 평범한 농부가 아닙니다. 하늘을 정복하고 돌아온 승리자, 두 번째 인생의 조종기를 잡은 진짜 남자입니다. 자, 보물을 찾았으니 이제 돌아가야겠죠? 하지만 돌아가는 길은 예전과는 전혀 다를 겁니다. 저는 이제 땅을 보며 걷는 게 아니라 하늘을 보며 꿈을 꿀 테니까요. 고추밭의 기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도 보셨죠? 늙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의 배터리는 아직 한참 남아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 기술로 어떻게 세상을 바꿀지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자격증을 따고 돌아온 날 제 비닐하우스 앞에는 난데없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대가야 읍내의 현수막이라도 걸 기세로 동네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이 동네에 드론
조종사가 나왔다며 60 넘어서 국가 자격증이라니 대단하네. 칭찬 세례의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어른들 말씀 하나 틀린 게 없더군요. 성공의 단맛은 찰나였고 곧이어 대가라는 이름의 쓴맛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격증 종이 한 장이 제 인생을 이렇게 피곤하게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에게 저는 이제 그냥 농부가 아니라 하늘에서 약 뿌려주는 귀한 몸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문을 열기도 전에 대문 앞에서 박씨, 이씨, 김씨 형님들이 줄을 서 계십니다. 야, 김 선장. 우리 논도 좀 날려줘. 자네 그 뿌리는 기술이 그렇게 좋다며 그 말에 마을 회관에 모인 영감님들이 낄낄거리며 한마디씩 보탭니다. 허허. 김 선장 자네는 낮에는 드론으로 약 뿌리고 밤에는 마누라한테 사랑 뿌리느라 잠잘 시간도 없겠어? 아주 온 동네에 뿌리는 재주로 소문이 자자해. 제가 헛기침을 하며 대답하죠. 아이고 형님들 말씀 좀 삼가세요. 드론 뿌리는 건 기계가 하는 거지만 밤에 뿌리는 건 내 생명력을 갉아먹는 일 아닙니까? 요즘은 드론, 조종기 스틱 잡느라 손가락에 힘이 다 빠져서 밤에는 조종기 근처에도 못 가요. 배터리 방전된 지가 언젠데. 웃자고 한 소리지만 실은 절반은 진심이었습니다. 온 동네 방제 작업을 도맡다 보니 정작 제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낮에는 뙤약볕 아래서 화면 보느라 눈은 침침해지고 조종기 잡은 어깨는 돌덩이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남들은 돈 벌어서 좋겠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 정 때문에 거절도 못하고 기름값도 안 나오는 수고비에 제 등골만 휘어가는 중이었죠. 진짜 위기는 엉뚱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동네 사람들 도와주느라 정작 제 금쪽 같은 고추밭을 돌볼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어느 날 저녁 녹초가 되어 돌아온 제 하우스 안을 살피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늘 반짝이던 고추 이파리들이 기운 없이 축 처져 있고 구석구석 진딧물이 창궐에 있더군요. 남의 논, 남의 밭은 드론으로 깔끔하게 지켜줬는데 정작 제 목숨 같은 고추들은 주인 손길을 기다리다 지쳐버린 겁니다. 이게 무슨 짓인가. 허망하게 주저앉아 고추를 만져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박사님, 선장님 소리 듣는 사이 저는 농부로서의 가장 기본을 잊고 있었습니다. 겉모습만 화려한 조종사가 되려다 정작 제 뿌리인 흙을 소홀히 한 거죠. 자격증이라는 왕관이 제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아내가 조용히 제 곁으로 다가와 굳어버린 제 어깨에 파스를 붙여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하면 됐어. 자격증 딴 것도 좋고 동네 사람들 돕는 것도 좋은데 당신 요즘 당신이 아니야. 얼굴은 반쪽이 됐고 밤마다 신음소리 내며 자는 거 보면 내 가슴이 찢어져 아내의 눈동자에 눈물이 맺혀 있더군요. 당신 드론 공부할 때 내가 응원했지? 그건 당신이 즐거워 보여서였어. 그런데 지금 봐봐. 당신은 즐거운 게 아니라 쫓기고 있잖아. 손주한테 보여준다던 그 당당한 할아버지는 어디 가고 동네 심부름꾼만 남았냐고. 아내의 말은 채찍보다 아팠습니다. 제가 치르고 있던 대가는 육체적인 피로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와의 오붓한 저녁 식사,
고추밭에서의 조용한 명상, 손주와 화상 통화하며 웃던 시간, 제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그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들이 드론 소음에 묻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성공이라는 놈은 참 고약합니다. 하나를 주면 반드시 하나를 뺏어가더군요. 저는 능력 있는 남자가 되고 싶었지만 정작 곁에 있는 남편 노릇은 빵점이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찾아온 동네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아니오라고 말했습니다. 형님들, 오늘은 제 밭 좀 돌봐야겠습니다. 제 고추들이 주인 없다고 울고 있네요. 그리고 저도 좀 쉬어야겠습니다. 배터리 충전 안 하면 기계도 고장나는데 사람 몸이라고 오죽하겠습니까? 서운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종기를 내려놓고 다시 호미를 쥐었습니다. 흙을 만지고 고추줄기를 묶어주며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법을 배웠으니 이제는 땅을 딛고 서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할 차례였습니다. 드론은 제가 더 나은 농부가 되기 위한 도구이지 제 인생을 삼키는 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격증이라는 화려한 껍데기를 잠시 벗어두고 저는 다시 고령의 평범한 농부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그 농부와는 다릅니다. 이제 저는 언제 멈춰야 할지, 무엇이 진짜 소중한지 아는 지혜로운 농부가 되었으니까요. 자, 이제 이 혼란을 정리하고 진정한 평화를 찾아야겠죠? 제가 이 소중한 도구를 어떻게 제 일상과 조화시킬지 그 마지막 여정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사람의 인생은 참 묘합니다. 멀리 떠나봐야 내가 서 있던 곳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니까요. 대구 근교인 다산면에 있는 드론 비행장의 긴장감과 동네 사람들의 떠들썩한 찬사를 뒤로하고 저는 다시 제 삶의 뿌리인 고령의 비닐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옷이 예전처럼 무릎은 삐걱거리고 안개는 자욱하지만 마음가짐은 완전히 딴판입니다. 예전엔 이 비닐하우스 문을 여는 게 오늘도 버텨야 할 감옥 문을 여는 기분이었다면 지금은 나의 비행장 입구를 여는 기분입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 깊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흙냄새가 오늘따라 유난히 달콤하게 느껴지네요. 이제 저는 예전처럼 미련하게 약통을 짊어지고 땀을 흘리지 않습니다. 대신 하우스 옆 평상에 앉아 조종기를 꺼냅니다. 이 녀석을 손에 쥐면 묘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옆집 박 씨가 지나가다 혀를 차며 한마디 합니다. 허허, 김 선장 자네는 이제 농사를 손가락으로 짓나? 아주 세상 편해졌어. 근데 그 손가락 장난이 밤에도 그렇게 신통하다며? 제가 껄껄 웃으며 받아치죠. 박 형님 드론. 조종이나 부부관계나 핵심은 원격. 조종 아니겠습니까? 직접 몸으로 부딪히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섬세하게 다룰 줄 알아야 오래가는 법이죠. 예전엔 무조건 들이밀기만 했는데 이제는 기류를 읽고 타이밍을 맞출 줄 압니다. 이게 바로 숙련된 남자의 손맛 아니겠어요? 동네 형님들과 농을 주고받으면서도 제 시선은 하늘 위에 드론을 놓치지 않습니다. 스틱을 살짝 조작하자 드론이 안개 같은 약을 고추밭 위로 골고루 뿌려줍니다. 하우스 천장 비닐 너머로 비치는 드론의 그림자가 마치 저를 지켜주는 수호신처럼 든든합니다. 사흘 걸릴 일을 30분 만에 끝내고 나니 아내와 커피 한 잔
마실 여유가 생기더군요. 무엇보다 큰 변화는 주말에 찾아왔습니다. 아들 내외와 3살 배기, 손주 녀석이 고령으로 내려온 날이었죠. 예전 같으면 땀에 절어 할아버지는 바쁘니까 저기 가서 놀아라 했을 텐데 오늘은 당당하게 손주 손을 잡고 하우스 밖 공터로 나갔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하늘 나는 거 보여줄까? 드론에 시동을 걸자 위잉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녀석이 날아올랐습니다. 손주 녀석의 눈이 동그랗게 커지며 와 할아버지 최고, 진짜 헬리콥터야 하고 소리를 지르며 박수를 칩니다. 그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를 들으니 필기 시험 공부하며 머리 싸매고 실기 연습하며 손가락 부르트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더군요. 손주 녀석을 무릎에 앉히고 조종기를 같이 잡았습니다. 민준아, 이게 할아버지의 힘이야. 할아버지는 땅만 파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도 다스리는 사람이야, 알겠지? 아이는 제 거친 손등 위에 작은 손을 얹고 함께 드론을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느꼈습니다. 제가 배운 건 드론 조종 기술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멋진 할아버지, 당당한 아버지가 되는 법이었다는 것을요. 아들도 옆에서 흐뭇하게 바라보며 한마디 합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아버지처럼 멋지게 나이 들고 싶어요. 평생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했는데 이제는 영감이 되고 지표가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녁이 되고 사람들이 떠난 조용한 시간. 아내와 평상에 앉아 막걸리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가만히 잡더군요. 여보, 당신 요즘 참 보기 좋아. 예전엔 늘 인상만 쓰고 있더니 이제는 눈에 생기가 돌아. 그 드론이라는 녀석이 당신한테 새 생명을 준 것 같네. 저는 아내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한동안 드론에 미쳐서 당신 외롭게 했지? 이제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알겠어. 낮에는 하늘을 보고 저녁에는 당신 얼굴을 보고 그게 내 인생의 황금 비율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네. 아내가 짓궂게 웃으며 속삭입니다. 호호, 그래요? 그럼 오늘 밤엔 드론 배터리 말고 영감 배터리 성능 좀 확인해봐도 될까? 자격증 땄으니까 검정 한번 제대로 해봐야지. 허허, 이 할망구가 못 하는 소리가 없어. 걱정 마, 나 정밀 비행 전공한 사람이야. 아주 부드럽고 확실하게 모셔드리지. 우리 부부의 웃음소리가 고령의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60의 나이에 다시 신혼 같은 설렘을 느낄 수 있다니 드론이 가져다준 예상치 못한 부가 수익이었습니다. 비닐하우스는 예전과 똑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고추들도 예전처럼 빨갛게 익어가고 있죠. 하지만 저는 예전의 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나이는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는 이유가 아니라 더 깊고 넓게 즐길 수 있는 숙련도라는 것을요. 드론이라는 날개를 달고 돌아온 제 일상은 더 이상 지루한 반복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비행이고 매 순간이 소중한 탐험입니다. 힘들게 배운 보물을 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지금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제 인생의 조종기는 이제 제 손에 확실히 쥐어져 있으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거친 제가 앞으로 어떤 미래를 그려나갈지 60대 농부의 진짜 반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비상할 준비되셨나요? 다시 새벽입니다. 경북 고령의 안개는 변함없이 자욱하고 비닐하우스의 고추들은 여전히 붉은 빛을 뽐내며 익어갑니다. 하지만 그 속을 걷는 제 발걸음은 이전과 전혀 다릅니다. 예전의 저에게 새벽은 어쩔 수 없이 견뎌야 하는 고통의 시작이었다면 지금의 저에게 새벽은 오늘 어떤 풍경을 보게 될까 기대되는 설렘의 시작입니다. 제 인생의 시계는 환갑을 넘기며 멈춘 줄 알았습니다. 태엽이 다 감긴 낡은 괴종시계처럼 그저 째깍거리며 죽음을 향해 가는 줄만 알았죠. 하지만 드론이라는 새로운 배터리를 끼우고 나니 제 인생의 바늘은 예전보다 훨씬 힘차고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히 흙을 일구는 농부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동시에 호흡하는 인생의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마을 회관에 가면 이제 영감님들이 저를 대하는 눈빛부터가 다릅니다. 예전엔 그저 고추, 농사 잘 짓는 김씨였는데 이제는 고령이 탑건으로 통하니까요. 박씨 형님이 제 어깨를 툭 치며 묻습니다. 야, 김 선장. 자네 요즘 얼굴에 기름기가 좔좔 흐르네. 드론 날리더니 회춘이라도 한 거야? 아니면 몸에 좋은 거라도 몰래 챙겨 먹나? 제가 넉살 좋게 대답하죠. 형님, 드론 조종이라는 게 전신 운동 아닙니까? 하늘 위에서 기류를 읽으려면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하고 손가락 끝으로 미세한 진동을 느껴야 하거든요. 그게 바로 집중력이고 정력이죠. 예전엔 밤만 되면 배터리 방전된 드론처럼 축 처져 있었는데 요즘은 조종기 스틱을 하도 만져서 그런지 손가락 끝이 아주 예민해졌어요. 아내가 그러더군요. 당신 요즘 손맛이 예사롭지 않다고. 형님들이 배꼽을 잡고 웃습니다. 허허, 역시 김 선장이야. 이제는 밤에도 드론처럼 위아래로 자유자재로 비행하나 보군. 자네 마누라 좋겠어. 이런 농담들이 예전엔 그저 낯 뜨거운 소리였다면 지금은 제 자부심의 표현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남자로서 그리고 능력자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드론이 저에게 준 최고의 보약이었습니다. 잇몸이 아파서 인사돌 이가탄 고민하며 고생하던 시절보다 지금은 웃을 때 드러나는 제 자존감이 훨씬 더 단단해진 기분입니다. 저의 변화는 저 혼자만의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요즘 고령이 다른 어르신들에게 드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고령 시니어 드론 비행단이죠. 처음엔 이 나이에 무슨 일하며 손사래를 치던 형님들도 제가 직접 찍은 고추밭이 아름다운 영상을 보고는 하나둘 조종기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비행장에서 형님들과 드론을 날리고 있으면 묘한 감동이 밀려옵니다. 돋보기를 쓰고 매뉴얼을 공부하는 칠순의 영감님 손가락이 굳어 조종기를 떨어뜨리면서도 다시 줍는 팔순의 어르신. 우리는 더 이상 뒷방 늙은이가 아닙니다. 기술을 배우고 세상과 소통하고 우리 마을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액티브 시니어가 된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다본 우리 고령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굽이치는 낙동강 물줄기와 빨갛게 익어가는 고추밭, 그리고 그 사이를 누비는 우리들의 드론. 그것은 마치 우리가 평생 일구어온 삶의 궤적을 하늘에 그리는 예술작품 같습니다. 드론 카메라에 담긴
우리 마을의 풍경은 제가 60년 동안 땅에서만 보아온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장대하고 찬란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죽음이나 노화가 두렵지 않습니다. 드론 배터리가 다 되면, 갈아 끼우면 되듯 제 육신이 낡아지면 제 정신과 기술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면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손주 민준이가 놀러 오면 저는 이제 드론으로 사진을 찍어줍니다. 하늘 높이 떠 있는 할아버지의 카메라를 향해 아이가 손을 흔들며 웃을 때 저는 비로소 영원이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아이의 기억 속에 저는 흙냄새, 나는 고집불통, 할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을 나는 멋진 조종사 할아버지로 남겠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제 인생의 숙제는 다 끝난 기분입니다. 가끔 혼자 하우스 옆 평상에 앉아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비닐하우스 속에 갇혀 답답해하던 그 농부는 이제 없습니다. 몸은 비록 고령이 흙을 밟고 있지만 제 마음은 언제나 저 높은 성층권을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드론을 통해 배운 거리두기의 지혜. 너무 가까이서 보면 문제만 보이지만 멀리서 내려다보면 인생은 그저 아름다운 풍경일 뿐이라는 그 평범한 진리가 제 영혼을 평안하게 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대단해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저는 그저 경북 고령에 사는 평범한 농부일 뿐입니다. 제가 한 일이라곤 그저 굳어버린 손가락을 펴서 조종기를 잡은 것, 딱 그 하나뿐이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는 해가 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해가 가장 붉고 아름답게 빛나는 시간입니다. 다만 그 빛을 보려면 우리가 평생 숙이고 있던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아야 합니다. 제 고추밭은 내년에도 빨갛게 익을 것이고 저는 또 드론을 띄울 겁니다. 이제는 농사뿐만 아니라 우리 마을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아 유튜브 채널 시니어 드론 TV도 시작해볼까 합니다. 60대에 시작한 유튜브라니 또 미쳤다고 할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제 그런 시선 따위는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조종기를 완벽하게 장악했으니까요. 제 배터리는 아직 완충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배터리는 지금 몇 %인가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이륙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저와 함께 날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고령의 날개 김선장이었습니다. 제 비행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빌며 하늘에서 뵙겠습니다.